제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이 운동 종목을 골라 정규 수업 시간에 전문 강사한테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석 달이 됐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교육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인공파도. 보도에 몸을 의지한 채 물살을 가르며 조심조심 균형을 잡아봅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학교가 아닌 업체에서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체육 교육입니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 반씩,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핑을 학교에 신청만 하면 배울 수 있어 학생들도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서핑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해가지고 막 신청해가지고요. 그렇게 됐어요. 저 기기 여러 가지 배우는 게 엄청 좋아요. 같은 시각 근처 승마장에서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말을 타고 내리는 방법은 물론 말을 탔을 때 자세를 전문 강사가 꼼꼼히 가르칩니다. 이 학교 전교생 80여 명이 서핑과 승마, 골프 등 7개 종목 중 하나를 직접 골라 전문 강사와 시설에서 배우는 한 학생 한 운동 교육입니다. 말이랑 승마하니까 말이랑 친구가 되고 같이 하니까 좋고 기뻐요. 한 학생 한 운동 시범학교로 운영 중인 곳은 모두 6개 학교. 학생 340여 명이 모두 운동 하나씩은 배우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에 제주가 지정이 되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학생이 한 스포츠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교육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싫어하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박수 치는 겁니다. 물론 나뿐만이 아니고 6학교 이제 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도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더욱 풍성해진 학교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의 교육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호출 서비스 비용과 기름값을 기사들에게 불법적으로 부담시킨 택시 운송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운송 비용 전가를 금지한 관련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현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택시들이 몰리는 제주공항. 더 빨리 손님을 확보하고 편리한 결제를 제공하는 카카오 택시는 이제 택시 기사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수수료는 기사가 나쁘죠. 수수료 내요, 꼴비. 하지만 이렇게 운송회사가 기사들에게 호출 서비스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법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운송비 전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개정안이 발의돼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지난해 7월. 하지만 업체 2곳이 기사들에게 호출비를 불법 전가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 2곳은 기름값을 기사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사들이 운송 수입금을 회사에 내면 회사가 수수료와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는데 기사들에게 별도로 징수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호출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유류비에 대해서 운수 종사자한테 부과한 그런 의심이 돼서 저희가 일단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적발된 업체 4곳에 사전 통보된 처분은 각각 과태료 500만 원씩 모두 2천만 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정산 자료 오류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도내 택시업체 34곳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택시 기사들로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 대부분이 운송비 전가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해고가 두려워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 제보나 신고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죠. 잘 모르세요? 어떤 교육 같은 게 없었으니까.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여전히 음성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해 물놀이 구역이 급격히 줄어든 월정리 해수욕장의 문제를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곳도 레저 업체들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피서객들의 입욕을 막았기 때문이었는데요. 피서객들은 물론 근처의 상인들까지도 불만을 쏟아냈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졌을까요?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으로 관광 명소가 된 월정해수욕장. 해수욕장 오른쪽 월정항 주변에만 피서객들이 몰려 물놀이를 합니다. 400m 길이 백사장에서 70m 구간이 물놀이 구역. 나머지 바다는 레저 업체들이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2배 가까이가 레저 구역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해수욕장 왼쪽은 여전히 서핑객들로 가득하고 오른쪽에만 몇몇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수욕장의 60% 정도를 레저 업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해줬습니다. 레저 구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13,000제곱미터, 물놀이 구역은 지난해보다 1,492제곱미터가 늘었는데 바위가 많아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구역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물놀이 구역이 좁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주시는 올해 안전구역으로 막아놨던 이곳 30m가량을 넓혀 물놀이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백사장이고 바다 쪽은 큰 바위가 놓여 있어 실제 물놀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넓은 해변을 즐겼던 관광객들은 3년 전부터 레저 업체가 들어서며 급격히 좁아진 물놀이 공간에 발길을 돌립니다. 좁아진지 몰랐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왔다가 너무 좀 뻘쭘한 상황이라 다른 해수욕장을 지금 바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객들은 레저 구역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 마을회가 물놀이 구역을 넓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으로 가서 신고만 하면 사무실을 내주다 보니까 이렇게 남목이 들어오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얘는 사실상 해수욕장이 우리가 넓어야 되는데 서핑 업체가 많다 보니까. 제주시는 레저 업체가 해수욕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올해 공유수면 허가 사항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백사장 구역을 좀 더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만족할 만큼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방식이 제주와 비슷한 강릉시는 시나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만 마을회에 위탁합니다. 때문에 피서용품 대여 가격이나 사용 면적 등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행정 편의적 정책만 되풀이하면서 피서철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전국적으로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지 않는데 피서 절정기가 시작되면서 강원도 강릉은 농업용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강원 영동에서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32.0%. 강릉시는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질 경우 비상급수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를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제약 비상급수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미리 짜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비가 안 올 경우 평소 하루에 0.6%포인트 정도씩 저수율이 줄지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피서철엔 하루 1%포인트 가까이 줍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비가 더 안 올 경우 저수율이 25%까지 떨어지는 상황. 이 때문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부터 이틀 방류하고 사흘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했습니다. 전년도나 평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저수율도 올해 지금 오늘 기준으로 32%인데 저희들은 그 가뭄에 대응해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오봉저수지는 물론 강릉 남대천도 바닥을 드러내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에서 가장 먼 바닷가 대형 리조트들은 어떻게 가뭄을 이겨낼까? 한 리조트를 찾아가 봤더니 지하에 있는 대형 수조에 최대 이틀 정도 쓸 물을 가득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변기와 샤워 시설 등이 절수형으로 설계돼 있고 빗물을 재활용해 쓰고 있어 아직까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샤워기라든가 그다음에 세면기 쪽으로 그다음에 특히 물을 많이 쓰는 있는 양변기 그렇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절수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빗물 이용 재활용 시스템이 돼서 가지고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을 가둬놨다고. 현재 사천저수지 21.2%, 향호저수지 24.7%, 신왕저수지 25.1% 등 강릉 지역 저수지 대부분이 20에서 30%대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하류에 비상펌프 시설을 설치하거나 남대천 곳곳에 물막이 시설과 보조 수원 시설 공사를 하며 급히 가뭄에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 계속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사상 처음으로 생활용수를 제한 공급할 수도 있어 강릉시는 비가 올 때까지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점차 그치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동부와 산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체감온도 33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낀 가운데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은 강하게 들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5도, 남부 지역은 2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32도, 산지 지역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에는 오전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변화가 잦은 만큼 외출하시기 전에 기상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지역신문사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배구민 판사는 5억 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일보 오영수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배 판사는 오 회장이 자신의 땅을 팔아 밀린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체불 금액도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 같은 전기를 활용한 이동장치에 대한 박람회인 제12회 국제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오는 1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에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에는 50개 나라에서 100여 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 전문가 회의와 기술 정책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또 전기차와 전기버스, 충전기를 포함해 자율주행과 스마트 농업, 도심 항공교통 등 전기를 활용한 이동수단과 관련 운영체제에 대한 전시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제주도가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양기철 이사관, 혁신산업국장에는 김남진 부이사관, 교통항공국장 직무대리에 김영길 전 대중교통과장을 발령했습니다.
건설주택국장에는 박재관 건축과장을 승진 발령했고 문화체육교육국장에는 류일순 전 공항확충지원단장이, 관광교류국장에는 김양보 전 문화체육교육국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두 198명이 직급 승진했고 신규 발령과 부서 이동은 95명입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제주국제 크루즈 포럼이 오늘 시작됩니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크루즈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아시아 크루즈 시장 확대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은 그동안의 학술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박람회 성격으로 전환해 최신 크루즈 상품과 관광 상품 등도 전시됩니다. 경찰이 도로 위 교통 질서를 해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부터 새치기 유턴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등 불편 신고가 많은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합니다. 또 관광객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투기와 음주, 소란 등에 대한 단속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